네, 안녕하세요. 동기부여 주언니 건마담입니다. 오늘은 크루즈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크루즈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 가격 대비 최고의 가성비가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크루즈 여행할 때 불편한 점 그리고 저희가 몰랐던 점을 아시면 조금 더 선택에 후회 없이 그리고 알고 가면 편하기 때문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출발하기 전에 노선을 보시잖아요. 뭐 알래스카를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중해를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호주 크루즈를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 한러일, 한국, 러시아, 일본 루트를 선택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출발하는 곳을 저희가 모항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싱가포르 출발이다. 그러면 저희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 비행장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다시 나와서 한국까지 싱가포르 그 크루즈가 정박되어 있는 한국까지 다시 택시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셔서 다시 그 항구에서 체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 한국 출발은 모항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일본이든 뭐 중국이든 아니면은 뭐 지중해면 당연히 지중해 출발이면 지중해까지 가서 비행기 값을 지불하고 가서 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몰랐다면은 굉장히 번거로울 수도 있고 또 그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후 뭐 4, 5시 이렇게 오후 출발입니다. 그럼 체크인을 늦어도 오후 3시까지는 마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아침 새벽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싱가포르면 싱가포르, 일본이면 일본, 한국까지 비행장에서 한국까지 이동해서 가셔야 된다는 거. 그 시간을 체크하셔서 비행기를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예측하기 어렵거나 또 비행장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체크인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근거리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출발 모항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새벽이나 아침 9시 10시 걸 타고 가서 문제가 없었고요. 근데 이제 멀리 호주나 뭐 유럽 쪽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전날에 미리 출발하셔서 그 다음날 이제 당일날 뭐 12시에 1시까지는 도착을 하셔야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항지가 아직 한국에는 없어서 이제 좀 불편하다는 거, 그 나라까지 가서 이제 출발을 하시고 또 다 이제 크루즈를 여행을 하고 오시면 또 내려주는 것도 그 출발했던 그 모항지거든요. 그럼 싱가포르에서 다시 또 한국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기항지 투어가 있는데 이제 배는 저희가 자는 동안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합니다.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눈을 떴을 때 다른 항구에 와 있는 거죠. 그럼 도착을 해서 이제 배에서 내려서 선택사항이죠. 그 도시를 구경하고 싶고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럼 내려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보통 새벽에 정박을 하고 저녁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만 여행을 하시고 분명히 출발하기 한두 시간 전에는 다시 승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당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가끔씩 1박 2일 후에 떠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길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뭐 숙박을 하시고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크루즈로 오셔갖고 다시 숙박하셨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그 기항지 투어에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엄수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자유로움이 좀 덜하기 때문에 뭐 그것도 단점이라고 하면은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날씨 문제로 인해서 세 번째는 날씨 문제로 인해서 이제 겨울 이게 크루즈면은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수영을 하는 게 또 하나의 큰 액티비티고 특별한 경험이 되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면 야외 수영장 이제 보통 배 위에 있는 바다를 보면서 수영할 수 있는 야외 수영장이 추워요. 추워서 좀 수영을 하기에는 그래서 거의 실내 수영장도 당연히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다가 다 보이는 구조이지만 그래도 좀 야외에서 그 노천탕처럼 그런 수영장을 느끼고 싶을 때는 추워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내라고 하지만 바다가 보이는 실내 수영장이라고 하지만 이용을 덜 하게 되고 그 여름에 이렇게 동남아에서 누리는 그런 야외
느낌, 더워서 옷을 벗고 수영을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날씨가 춥거나 이렇게 하면은 겨울 수영장은 조금 이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분명 자쿠지나 이런 스파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이용을 해도 되지만 또 그런 걸 놓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 그게 또 단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터넷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이 비쌉니다. 아무래도 선사별로 가격이 달라서 미리 이제 예약을 하고 그 선사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터넷 가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하면 인터넷 금액도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은 필수고 배 위에 있으면은 핸드폰이나 도시락을 가지고 오셔도 바다 위에 항해 중일 때는 그 자체적으로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내에 있는 인터넷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보통 여행을 하시는 분은 뭐 하루 걸러 하루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는 인터넷을 안 쓰고 핸드폰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이제 기항지에 도착을 하면 도시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다시 수신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구입하신 분이나 도시락을 구입하신 경우에는 인터넷이 되죠. 하지만 도시락이나 그 핸드폰 자체의 LTE 무제한 이런 거를 해왔을 때보다는 그 배 자체 내에서 하는 인터넷이 확실히 빠르고 성능은 확실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면은 저는 둘 중에 이제 선사의 인터넷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기항제 투어를 많이 한다면은 또 다른 개념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인터넷 비용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사전 예약이 가능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인터넷 비용에 대한 부분이 단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는 뭐 날씨 영향에 대한 좀 제한이 있는 거, 그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점도 알고 가시면 조금 더 즐겁고 또 선택에 후회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편에는 크루즈의 장점, 늘 제가 말하는 크루즈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동기부여해준 언니 건마담이었습니다.